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주시 제2청사 건립을 놓고 수년째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내년부터 전주시청 통합청사 종합계획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청사 종합계획 용역을 맡은 전북경제연구원은 부지와 예산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해 내년 말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오는 2022년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치러지면서 민주당의 권리당원 확보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두 선거가 맞물리면서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권리당원의 자격이 9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대입 정시 모집이 시작되지만 코로나19로 대입 전형 일정이 촉박해진 데다 정보도 부족해 학생들이 원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을 늘리면서 지원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 신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돌봄 서비스 사업비는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이용률은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돌봄 서비스 수요가 집중되는 데다 이용 시간이 짧기 때문인데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진안군 의료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이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한바탕 소동을 빚었는데요. 결국 당분간 입원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대차와 김제 요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순창 요양병원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진안군 의료원이 입원실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 응급실과 외래 진료는 축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4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80대 환자를 입원시킨 결과입니다. 이 환자가 입원 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의료진 120여 명과 환자 40여 명 등 2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입원실에 있던 환자 33명은 퇴원시켰고 7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방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귀한 경험을 삼아서 시행착오 없도록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김제 가나안 요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최근 2주 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직원 200여 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김제 가나안 요양원과 관련해서도 하루에 한두 명 정도의 확진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창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성탄절에만 2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른 집단 감염은 진정세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와 함께 얼마든지 그 내부에서 노력을 해주시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흘간의 연휴 기간 전북에서는 4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800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올해 이스타 항공 문제는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뜨거운 뉴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매각 시도가 불발되고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어지면서 많은 갈등과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창업자인 이상직 의원은 각종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은 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깊어진 항공업계 경영난. 이스타항공의 매각 작업은 코로나19 사태로 한 번 더 꼬였습니다. 인수계약을 했던 제주항공은 밀린 임금 등 1,700억 원을 먼저 해결하라며 시간을 끌었고 가족들이 이스타항공 홀딩스를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7달 만에 끝내 계약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할 수는 없는데요.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를 했고요. 이후 이스타항공은 600여 명의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정리해고 멈추고 일자리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창업자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노동계는 물론 야당은 특위까지 구성해 맹공을 퍼부었으며 이스타항공 창업자 일가의 행태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선에 부합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수상한 지분 구조와 이상직 의원의 편법 증여 논란까지 불거지자 여당까지 나섰습니다. 창업주의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차원의 징계가 임박하고 제명설까지 확산되자 이 의원은 탈당을 선택했습니다. 창업자로서 그리고 대주주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이에 대한 제 책임을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후 행보도 온통 가시밭길입니다. 여전히 이스타항공 매각 작업은 감감무소식이고 측근 구속과 본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의원직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필 규정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한 뒤 중진공을 거쳐 국회로 복귀한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설립과 함께 화려하게 비상했던 이 의원은 역시 이스타항공과 함께 끝없이 추락했던 한 해였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라북도의 다문화 학생 비중이 전체 학생의 4% 선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학생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해 지난 4월 현재 19만 6천여 명 가운데 7,700여 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한 다문화 자녀는 12,900여 명까지 증가한 가운데 전주가 2,6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이 1,900여 명, 군산이 1,6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과 농가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현재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9만 70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고 가입 농가는 29% 증가한 5만 5,800여 가구에 이릅니다. 올해 이들 농가에 지급된 보험료는 503억 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료는 국가가 50%, 도와 시군이 최고 45%를 부담합니다. 전북의 농업용 저수지 1,786곳 가운데 68%는 만든 지 7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7%인 1,260곳은 점검과 보수가 시급한 안전등급 C등급 이하로 분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정밀 검사를 실시해 보수와 보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정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정원 문화 박람회가 내년 6월에 열립니다. 전주시는 내년 6월 2일부터 닷새 동안 종합경기장과 기린대로 노송동 일원에서 정원 문화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박람회 기간에 70여 개의 정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익산 3기면 제3일반산업단지의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익산시는 제3사안단이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건립 예정지로 선정돼 2023년까지 200세대의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시세의 80% 정도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이 완공되면 제3일반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발행한 지역상품권을 모두 판매한 군산시가 다음 달 4일부터 군산사랑상품권 판매를 재개합니다. 발행 규모는 지류 3천억 원과 모바일 2천억 원 등 모두 5천억 원입니다. 군산시는 내년에도 상품권을 10%씩 할인하고 한 사람이 매달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70만 원 이내로 제한합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안개가 낀 곳들이 많아 출근길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5mm 미만의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